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치매 유병자는 2015년 약 64만 명에서 17년마다 2배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명, 그리고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치매는 긴 투병 기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가족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플랜 A 시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3대 질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험 플랜 119에서는 알찬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번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고민이나 증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바로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바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전 시간과 다름없이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치매하면은 노망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 중에 치매 간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암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보험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치매 간병에 대한 최근 들어 굉장히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또 고령화, 장기화, 또 우리가 수명이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위험을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또 간병보험비를 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자를 우리가 노망이 걸렸다, 또 치매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원 항목을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 40조에 보시면은 재가급여라고 있어요. 시설급여가 있고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에 15%, 2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은 전액 면제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구청이나 또는 그 사회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주위에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집에서 이렇게 간병을 해드렸는데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거의 100살이나 90세 이상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엔 비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굉장히 큰 그냥 가족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힘든 점만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요양시설이에요. 우리가 또 여기서 잠깐 보면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할 때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크게 보시면은 요양병원은 그 의료 전문가들이 의사 또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 기사들이 그 상주해 있는 기관이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받으시게 되는데 보시면 적게는 60에서 70, 많게는 700만 원까지 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게 월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물론 보증금이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가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평균 12.5년 정도 생존을 하시는데요. 보시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걸렸다 하면은 과연 몇 년 동안 그 간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1, 2년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2, 300만 원씩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매달 2,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치매는 12분 중에 1명이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암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치매 또한 12명의 1명 중 치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0년 뒤면은 7명 중 1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출은 약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 보건복지부 2014년 통계가 있습니다. 치매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경도 중증, 중경도가 있는데 경도는 아주 경미한 치매겠죠. 시간, 공간, 상황 능력, 기억 능력 저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경도 치매는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뭐 요양급수를 보면 한 4, 5급 정도가 되실 수 있는데요. 4, 5급 정도만 되시더라도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요양시설을 요즘 최근 들어 대부분 다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치매를 딱 진단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 주부님들 특히 건망증 많다고 하죠. 우리가 농담삼아 이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산을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우산을 두고 내렸는데 힌트를 주면 대부분 알아요. 막 밖에 비가 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뭔가 들고 왔는데 없다 하면은 내가 택시에 두고 내려왔구나. 이 정도는 건망증입니다. 그리고 예비 치매를 보시면은 분명히 가져왔는데 내 우산이 어디 간지 어디다 놓고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택시에 두고 내렸는지 오다가 흘렸는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예비 치매 증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예 우산조차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냥 기억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 사이가 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아서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시는 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증가율 보시면 다 같이 아시겠지만은, 노인성 증가율을 보시면 65세 노인 외래 환자 통계거든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시면은요, 기관지 폐렴, 그리고 당연히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많죠. 기관지 폐렴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혈관성 질환, 그 뒤를 잇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절을 오래 쓰다 보니까 관절이 닳기 때문에 관절, 그리고 성인병, 그리고 허리 척추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암이지만 가장 또 위험을 많이 생기는 것들이 바로 파킨슨이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매 환자 43만 명 중에 1년 새 벌써 13%가 증가했고요. 여성은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구체적인 요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아무래도 생존 기간이 길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보시면 치매가 걸리면 병원에서 CDR 척도라고 합니다. CDR 척도.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의료적 기호인데요. 0도, 0.5도는 거의 치매가 안 나는 건망증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보시면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를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CDR 척도 보시면은 여기 1점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 사회활동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요즘에 워낙 핵가족화이고 간병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치매 같은 경우는 한번 치매가 진단되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멈추는 건 없어요. 지연을 시킬 뿐이지 치매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성을 나타내고 있고, 중등도 같은 경우는 시간, 인지 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 가능하나 외견상은 집 밖의 활동이 또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증으로 접어들면서 치매가 걸리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나면 중증 치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리상의 문제에 따라서 중증 치매가 오는 시기는 다양합니다. 뭐 4년, 5년도 걸릴 수 있고 1년, 2년 안에도 중증 치매가 올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소변도 혼자서 식생활이나 대소변을 할 수가 없고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밥 먹었니 물어보고, 또 어디 막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도 일반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대부분 요즘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치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비하냐면,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치매보험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 한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진단자금처럼. 그리고 중등도 치매가 되면 500만 원.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은 항구자 기준이거든요. 항구자 기준인데, 보시면은 항구자 또는 반구자, 뭐 0.9구자도 가능합니다. 중증 치매가 되면, 중등도 치매가 되면 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중증 치매가 되면 최대 2천만 원이 진단자금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처음에 중등도 치매를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을 받으시고 1,8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처음부터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다면 2천만 원의 진단자금이 나가는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보시면은 치매 전 단계 지금 자금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초기에 300, 500, 2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차등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월 간병비가 이렇게 100만 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3, 4년 전 치매보험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나서는 급수별로 치매보험을 진단을 해드렸어요. 암처럼 급수, 뭐 1급에서 3급 또는 4급까지. 이게 되면 암처럼 이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진단자금도 나가고 매월 생활비가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구자에 1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반구자는 그대로 2분의 1만 지급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년 보증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2천만 원에다가 100만 원씩 3년이기 때문에 3,600만 원, 5,600만 원을 보증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는 15년 동안 보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 비용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증을 해줍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획기적인 좀 상품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진단자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드린다면 우리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매월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좀 축소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상품의 구분을 본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요즘 유행하는 가장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내에는 해지환급금이 제로이지만은 납기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환급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기 시점은 90세 만기. 이게 아마 뭐 개정이 되면 95세까지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이 있는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납입 면제는 뭔지 다 아시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으더라도 치매 진단 시에는 납입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입 나이 중요하신데요. 이거 많이 문의 들어오세요. 몇 세부터 가입되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40세부터 70세, 아마 75세까지 연장이 될 거로 스스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그리고 납입 주기는 월납, 연납이 있고, 그리고 1년이 되는 날부터 진단장을 받으세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그 조건이, 가입 조건이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직업이나 병적 그런 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도 상관없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상관이 없으십니다. 1년 이내에 그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이나 뇌졸중 뭐 이런 뇌 관련 질환만 없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는 여기 40세에서 70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연봉이 2.75로 되기 때문에 해양환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1종 무해지환급형이 있고 2종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보험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보험료는 얼마나 할까? 깜짝 놀라실 만큼 저렴하신데요. 어깨평균 보험료 지수가 85%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같은 동종 치매보험보다 한 15%가 저렴한데요. 거기서 또 한번 항구자 기준 20년 납했을 때 아까 납입 면제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무난한 상품인데요. 보시면은 무해지환급형 표준형하고 금액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45세 기준 남자가 46,500원, 여자가 41,000원 정도 되는데요.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한 42% 정도 더 비쌉니다. 똑같은 내용을 좀 큰 비싼 금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무해지환급형이 굉장히 좀 유리하시고요. 보시면 50세도 53,000원, 55세도 61,000원, 60세도 한 7만원 정도뿐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을 보장해줘요. 간단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5만원 정도 보험료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60만원이잖아요. 1년 60만원. 20년이면 1200만원을 내시는 거예요. 총 보험료 1200만원을 내셨는데 2억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배가 넘는 금액을, 20배 가까운 금액을 보장을 해 주는데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보시면은 40세 남자 기준으로는 납기가 끝나는 시점에 한 138% 정도 해지환급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기다리시면은 거의 200% 가까이 해지환급금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2억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치매를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해지환급금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내도 전혀 손실이 없는 그런 굉장히 큰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매보험은 다른 상품들과 틀리게 예전에 1급에서 한 4급 정도 진단받는 보험을 40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여기서는 5,600만 원을 최저 지급 보장을 해주는데 타세 이제 손해보험사들 치매보험을 보면은 1급에서 4급 기준으로 진단자금을 2,000만 원, 2,500만 원 주는 상품을 제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총 4,500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도 45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험 같은 경우는 2억을 보장을 해 주는데 보험료가 거기에 반값 정도뿐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나고 치매가 꼭 걸리지 않더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냈던 보험료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이제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또 보험료가 저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보시면은 손해보험사나 또 생명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좀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면서도 보장면이 큰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뭐 유병력이 있다시거나 아니면은 주위 부모님들이 치매에 이제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을 비교하시고 뭐 중복적으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금액에 적당한 치매보험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런 무해지 상품 또는 월급 또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유병장수 시대에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치매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바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험 플랜 119 계속해서 전해드릴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3대 질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방법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렬 전문가님, 네. 암 진단비가 얼마까지 좀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또 여러 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암 진단비는 이제 회사마다 틀린데 거의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게 일반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요. 네. 이제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요새 뭐 1억 5천까지도 잡아놓은 회사도 있지만, 어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또 어떤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잡아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진단금이 10억을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업계 누적이라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통틀어서 최대 2억까지,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A란 보험사가 금감원에서 이제 어떠한 상신을 올렸을 때, 당신네들은 더 이상 팔아도 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억 이상은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합쳐서 이제 2억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내가 암보험이 하나만 갖고 있고, 다른 보험사에 2개, 3개, 많게는 5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실비랑 틀리게 내가 보험이 하나가 있든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 진단금은, 암이 걸리셨을 때는 그 진단금은 다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올해 이상하게 매월 보험사들이 보험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도 보험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저희가 받은 정보로 봤을 때는, 어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뇌조증 같은 경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 지금 진단 자금 같은 경우가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암을 대비하기에 2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반 암처럼 크게 좀 가입을 해볼 수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입하실 수 있으시죠? 많이 가입하시면, 여러 증권을 많이 가입하시면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일단 유사암 진단비 같은 건 이제 회사별로 많이 지금 풀어놓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 보험업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보면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사실 10% 또는 20%, 일반암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뿐이 가입을 못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 시장이 굉장히 좀 개방이 되고 나서는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암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3,000이든 4,000이든 각 회사의 기준이 있어요. 유사암을 최대로는, 유사암은 말씀드리자면은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특히 대표적인 갑상선암, 네. 움직이기가 전이되지 않고 생명에 크게 지장 없는 암을 유사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진단 자금은,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면책 기간이 없으세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듯이 암보험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지만, 네. 이 유사암은 면책 기간이 없으세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갑상선암이다 하면은 돈 받으시는 거예요. 50% 정도 나가긴 하지만 1년 미만.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도록 가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사암은 이제 크게 가입하시려면 여러 개를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각 회사의 조건을 따지셔가지고 내가 유사암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조건들 잘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암 진단비는 2차 암이나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2, 3차 진단비가 없나요? 예,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2차암이라 그래서, 네. 재진단암, 옛날 2차암보다 더 폭넓게 만들어진 게 이제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은 어떤 회사는 또 1년마다 계속 주는 회사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2년마다 이제 계속 암이 남아있거나 전이가 됐거나 했을 때는 재진단암 진단비에 계속 2년마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은 한 번이 올 수 있고 두 번이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한 4번, 5번 정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스탠드 삽입술 같은 경우 하셔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뇌질환 같은 경우도 뇌졸중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금, 왜 암보다도 뇌혈관하고 이제 허혈성 같은 진단금이 암 진단금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단금 자체를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요즘은 또 보험사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보험이 아니라 몇몇 보험사가 2차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차 뇌출혈 진단비에서 만들어 놓은 보험사가 있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보험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옆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서 어느 보험사가 2차 급성심경색이든 뇌졸중에도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병자들도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이 간편심사보험이 뇌혈관 질환이나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좀 준비가 가능할까요? 예.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진단비가 딱 간편보험에 나와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당연히 가입이 되시고요. 일부 회사들은 뇌혈관이나 심혈관도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좀 일부 개방을 해놓은 상태도 있거든요. 이 유병자 보험은 누구나 다 조건만 맞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노출이 많이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대 진단비가 이렇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조건 다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보험회사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유병자 플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좀 유병력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 2-3개 증권을 가져가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절대 손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유병자 플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예전도 아닙니다. 바로 전달까지만 해도 이 유병자 플랜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유사암 진단비는 거기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또 오늘부터죠. 10월 1일부터 네. 유병자 분들도 유사암 진단비가 1,5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험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 달까지만 해도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뇌졸중을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뇌졸중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셨는데,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300만 원, 500만 원이 아닌 이제 1,000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오늘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은 다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또 바뀝니다. 저희가 또 듣기로는 모 보험사는 또 10월 8일부터 또 개정되는 보험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개정될 때마다 보험이 요새는 조금씩 옛날에 비해서 나빠지는 추세가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알아보시는 게 계속 좋으세요. 네. 오늘부터 출시된 굉장히 좋은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요. 20년 납, 20년 만기, 100세 자동갱신 상품에서 갱신 전에 3대 질병 중에 만약에 한 가지 진단을 받게 되면 나머지 2가지 진단비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20년 납, 내가 예를 들어서 50세인데 20년 납 100세 만기를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10몇만 원, 20몇만 원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20년 갱신짜리 보험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가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하게 되면, 20년 갱신짜리는 약 30% 정도, 많아봤자 35% 정도니 한 7만 원대의 보험이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아플 때가 90세에 아프거나 100세에 잘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진단이 걸릴 때는 50세부터 70세 초반 아니면 60대 말까지, 이제 그때 저희가 암 진단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갖고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20년 후에 내가 이 보험이 또 필요해, 갱신될 때 이 보험 갱신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료는
뭐 예를 들어 암 진단금은 빠지겠지, 뭐 암이 걸리셨을 때는 암 진단금이 빠지시지만 나머지 2대 진단비와 나머지 담보는 갖고 다 갱신이 가능하시니까는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40대 중반부터는 이 20년 갱신짜리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 보장성 보험을 내가 만기 때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보장성 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세요. 그래서 만기도 100세가 만기가 되면 만기 때 100세 때 돈을 찾으시는 거고요. 그냥 보장성 보험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적은 돈으로 이제 그 큰 보장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20년나 100세 만기는 20만 원인데 20년 갱신짜리는 7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13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 13만 원을 가지고 연금이나 저축을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노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2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3분의 1, 4분의 1 가격분이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냐면요. 내 보장은 되게 많이 받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거나 네. 아니면 내가 보험이 많은데 추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보험금을 수령해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암보험과 이대질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보험들을 좀 들어가는데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보험 시장이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자궁에 물어가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암 쪽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암 쪽도 이제 근종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부담보를 일부 기간 부담보 2년, 3년 부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좀 그 물혹이 생긴 지 오래됐다 했다면은 뭐 기간에 따라서 뭐 일부 부담보 또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 보험회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가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병자 플랜 같은 경우에 그런 3대 진단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건 일반 보험이고 유병자로 든다고 하면은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은 뭐 무릎 같은 건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릎은 있다. 네. 근데 아직 제거할 때는 아니고 1년마다 이렇게 팔로우해서 계속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행히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부담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이 물혹 제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3년에서 5년까지는 네. 부담보를 잡고요. 그래서 아예 이 물혹 말고 난소까지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네. 분들은 뭐 전혀 뭐 간편 건강보험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냥 다 3대 진단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분들과 들어봤는데요.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내 보험 증권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보험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먼저 시청자 전화 연결 한 분 돼 있는 상태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제가 방송을 거의 보긴 봐요. 거의 보는 편인데, 네. 전화를 몇 번 망설였는데, 네. 제 것도 한번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셨나요? CI보험인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럼 본인 네네. 보험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네.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50 좀 넘었어요. 네, 50 초반이신가요? 네. 현재 좀 53살 약 드시거나 또 아프신 그런 아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없어요. 예. 네, 다행이네요. 지금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어떤 경로로 좀 보험을 가입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가입을 했어요. 특별하게 아는 사람은 없고 네. 알아서 가입을 했는데
제가 til기 가입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건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생명보험 하나, 뭐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하면 다들 좋다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아, 근데 네.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CI 보험은 조금 뭐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솔직히 매일 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렸어요. 네, 주변에서 아무래도 CI 네.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서 걱정이 네. 돼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성열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먼저 보내주신 증권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들에게 좀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총 2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5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2009년에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2014년도에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으로 18만 원 납부하고 계시고요. 총 보험료는 27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제 보험이 CI 보험인데 주변에서 좀 CI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하나생명하고 현대해상 보험 2개 갖고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대해상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대해상은 이제 뭐 다행으로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세요. 네. 여기 안에 뭐 수술비도 뭐 조금 있고 뭐 이제 뇌졸중이나 암, 뭐 급성신경쇠 각각 2천만 원씩 있으시고요. 보험을 일찍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저렴하신 반면에 네. 이 보험 자체는 어떤 분들은 요즘 실비보험이 좀 저렴하니까 요즘 실비보험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그 많으신데요.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이 실비보험은 어느 누가 와도 이 보험은 바꾸시면 안 되세요. 네. 그 바꾸시면 안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실비보험은 정말 좋았던 보험이십니다. 이 실비 자체는 네, 그런다고 들었어요. 예, 네. 지금 통원하시게 되면 통원비는 5,000원 그 자기 부담금만 갖고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지금 실비보험은 옛날 실비보험보다 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보험 현대해상 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와서 뭐 보험료가 요즘 또 싸니까 뭐 보험을 갈아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 보험은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되시는 거고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건강한데 네? 제가 현재 아픈 데 없이 건강해요. 아, 예. 거의 가지 않고 그러면 실비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그러면 현재 저렴한 실비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같이 병원 안 가는 사람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나는 네. 건강해서 보험료만 내고 있는데 이거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예. 이제 또 아프셔갖고 보험 혜택 많이 보신 분들은, 나는 보험 더 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비보험 자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실비 자체가 갱신이 되시면 지금 네. 실비보다 갱신료가 조금씩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난 거는 보면은 어떤 분들은 200% 이상까지 갱신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네. 나중에 조금 아프셨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비보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실비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 이제 담보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2천만 원씩 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상당히 좋은 보험이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건드시는 게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CI 종신보험 가입하신 지 이제 한 약 4년 정도 되셨고요. 5년 정도 이제 접어 들어가시는데. 부담스러워요. 네. 예, 요 보험이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때가 있으신데, 이 네. 대부분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왜 이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면, 중간에 네. 보장도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보장을 안 받으면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맞아요. 네.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제 좀 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 보험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CI 종신보험은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중대한
이제 질병에 걸리셔서 보험금을 받으셨다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주계약이 7천만 원 있으신데요. 여기 이제 80%의 먼저 드립니다. 그럼 5,60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 1,400만 원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나는 아픈 데도 없고 계속 꾸준하게 갔는데 뭐 65세 정도에 나는 이 보험 필요 없고 연금으로 전환을 할란다 했을 때는 뭐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되셨을 때 해지 환급금으로 갖고 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제가? 예? 제가 손해를 보는 거네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셨을 때 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제 그 해지 환급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그때 가셔서 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그 모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막 가입을 하실 때 나 이 보험이 좋으니까 가입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보험을 가입할 목적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금으로 가입을 하실 것 같으면 순수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나는 그냥 내가 어차피 한 번 죽으니까 나는 내 사망보험금을 갖고 남아있는 자녀분들한테 이 사망보험금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종신보험도 나쁘진 않으세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평균 수명이 60대, 70대가 아니라 지금은 80대, 그리고 많게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시청자님이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셔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한 40년 이상, 40년 정도 후에 7천만 원의 돈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네.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라는 거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 진단이 많이 발견이 되세요. 그럼 암도 초기에 진단이 발견이 되시기 때문에 이 CI에 속하지 않는 암이시게 된 경우에는 암 진단금이 나가지가 않으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는 옛날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나는 왜 암 초기인데 왜 암보험 안 줘? 라고 해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3기, 2기 말부터 3기 이상 아닌 경우에는 이 CI 보험금에서 보험금이 나가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을 갖고 나는 그럼 저축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저축이나 연금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보험이, 적당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 대비로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보험을 갖고 있어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보험은 그냥 가감하게 해지하시고 이제 10년 납해갖고 보험료를 얼마 정도 연금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김성중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실손은 물론 갱신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요즘은 단일 실손을 팔기 때문에 보험금 저렴하지만 약관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이제 과거 실손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유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에요. 네. 보장 구분이 사망보험금이 크게 필요하시지 않다고 하면은 부분 감액이나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보험을 드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50대 초반이면 나이 굉장히 좀 젊으신 편이거든요.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게 약간 이대성인병 중에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까지도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하고 암도 이제 아까 유사암이라든지 모든 암이 보장되는 보험 그리고 후유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에도 가입을 크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상해 쪽하고 또 수술 쪽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리스크 자산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에 지금 내시는 것보다 좀 저렴하지만은 보장의 폭은 더 넓고 그리고 생명보험의 특성상 물론 주계약은 종신토록 보장이 되겠지만은 수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80세 보장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나 110세 이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시게 된다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네. CI 보험 좀 정리 의견을 두 분 다 주셨고요. 그래도 좀 먼저 가입해 놓으신 보험은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도와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49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편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 남편이 42세고요. 작은 아이가 14세입니다. 정기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석열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나는 이 보험을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네.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대다수인데요. 네.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을 어떻게 가입을 하냐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42세 가장이시고 이제 막내가 14세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보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5세에서 30세 정도까지는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42세시면 이제 아이가 이제 만약에 30세로 예를 든다면 15년 정도면 이제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괜찮으신데요. 만약 1억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대충 한 30만 원 정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정기보험 15년짜리 60세나 65세까지 만기가 정도로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4, 5만 원이면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하고 보험료 차이는 상당히 크세요. 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도 꼭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김성중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종신보험에서 확정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예. 종신보험은 이제 크게 보면은 보장성 보험 중에 이제 변액이나 또는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 공시율에 이제 움직이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확정 금리를 준다는 거는 최소 보장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금리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좀 낮잖아요. 금리에 대한 영향도 많고,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요. 금리를 2.75나 3.0% 이렇게 최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요즘 저축성 보험보다도 오히려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인데, 금리를 더 크게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3.0%에서 2.75까지 다양하게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3.0% 정도 수준이면 업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물론 이 종신보험이 저축은 아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이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고 저축은 저축이지만 장기적인 특징을 보면은 종신보험의 추가납을 좀 활용하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투자자산으로도 활용이 좀 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들은 해약환급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저축이나 연금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확정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확정금리를 준다는 거는 최저로 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 가입해서 해지하는 순간까지는 이 금리를 너랑 나랑 약속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과 문자 지금 남겨주시면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